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시작할까요? 와, 천만 다행이다. 참 시끄러운 얘기에 비해서는, 그렇죠? 지난주에 저점을 찍고 물론 왔다 갔다 하는 비포장 도로길이지만 그래도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특히 상대 강도가 제가 항상 코스닥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코스닥은 더 멋지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벌어진 상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와, 은행이 망하다니요. 상상이 안 가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데가 어디냐면 은행에 취직하는 거 아니면 기술자가 돼갖고 꾸준하게 밥 먹고 사는 거. 아마 저희 세대는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상고라고 하죠. 상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여기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야구의 명문이죠. 김성원 장군. 야구를 잘하는 학교를 갔는데 매번 결승전에 가면 저희 성남고등학교하고 설린상고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덕수상고도 아마 상고에서 유명하죠. 어쨌든 그 설린상고가 굉장히 야구를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상고가 그렇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공고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서울공고, 용산공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와, 그런데 은행이 망하다니요. 그죠? 참 별일이다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고초에서 여러분들 국고초 열심히 듣고 계시죠? 진짜 좋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여기 국고초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었었냐면은 야, 얼마나 다행이냐. 이 위태로운 순간이 주말을 끼고 일어나서 천만 다행이다. 왜? 이미 지난번에 리먼 사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만히 놔둘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아마 이들은 이머전시 상황에서 또 한번 뭔가 대안이 나올 거다. 근데 그 이후에 UBS면 스위스의 넘버1이죠. 크레딧 스위스가 넘버2고요. UBS가 넘버1인데 결국은 UBS가 CS를 인수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의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전히 시끄럽죠. 정말 시끄럽습니다. 하나는 이 CS의 인수 매각 과정에서 나온 조금 약간 시끄러운 요런 내용들이 부담감을 좀 던져주고 있고요. 물론 그것을 진화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요. 특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여기에 관해서는 11개 은행들이 도와서 십시일반으로 그래 우리가 너희 도울게. 그런데 이게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태풍이 몰려오고 있죠. FOMC가. 과연 FOMC에서 어떤 결정할 것이냐. 사실 FOMC는요. 이번에 어떤 결정하더라도 반대편 쪽에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욕 먹어도 싸죠. 왜 이러한 과정이 왜 발생됐냐면 특히 이번에 SVB 실리콘밸리 뱅크의 경우에는 물론 해지를 안 한 저희처럼 파생하는 사람 입장을 보면 해지를 안 한 그런 것들이 참으로 이상하긴 하지만 다른 데다 투자한 것도 아니다. 만약에 무슨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해서 회사가 들어먹었다라든지 정말 진짜 위험한 데 투자해서 이 은행이 망가지면은 야, 이건 참 경영자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동정표가 그래도 있는 이유는 무위험, 리스크 제로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일컬어지는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해서 망했다니요. 그렇죠. 아마 진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힐 일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앞으로도 여전히 당분간은 여기에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는 국채에 투자했는데도 저 모양이라면 그럼 여기만 이렇게 투자했겠느냐라는 점과 소위 우리가
페드의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품들이 펼쳐져 있는데 얘보다 훨씬 위험한 데다가 투자한 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샌가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런 지뢰밭이 터지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이 시장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의 위치예요. 얘도 천만다행이에요. 보세요. 얘가 만약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중국보다 나빠요. 여러분들 깡통 나와요. 라는 자리에서 때마침 요번에 CS 문제나 실리콘밸리 뱅크의 문제가 만약에 터졌다면 이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언더스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 뭐의 위치를 배워야 된다. 항상 분석할 때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주가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가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여기 각각의 위치는 어디였었냐면 밑으로 뒷구턴 위치였죠. understand? 밑으로 뒷구턴이라는 개념은 큰 게 역할 전환하는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여기를 받아서 올라가다가 됐어요. 여기 뭐 파동 무시하고 그냥 그려볼게요. 보통 한 5파동에서 끝났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여기를 깨고 내려갔는데 그럼 여기는 어떤 과정이냐면은 여기는 전부 다 얘가 내려올 때마다 받아주고 내려올 때마다 받아주기 때문에 이게 턴한다는 얘기는 얘가 지선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지지선이죠. 근데 얘가 닫고 얘가 여기 첫 번째 이제 두 번 깨는 거예요. 한 번 깨고 한 번 깬 거죠. 들었다가 꺾어진다는 것은 두 번 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역할 전환이다라고 하지만 얘는 다른 말로 하면 투 터치 패턴이라고 해요. 원, 투 접수, 투 터치, 두더지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더지, 투 터치, 두더지, 원 터치 앤드 투 터치. 요 자리가.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역할이 바뀐 거죠. 뭐에서?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그럼 내가 그냥 결과값만 받아가지 마시고요. 도대체 이게 뭔데? 라고 하는 그걸 봐야 돼. 그럴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파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역N자로 놓이는 파동을 하락파동. 하락 추세는 하락 파동을 낳고 상승 추세는 상승 파동을 낳습니다. 요 위치에서 터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터닝 포인트 매도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평발. 여러분들 평발 그러면 그런 납작한 평발 말고요. 일반적인 평발이 있고요. 왕발이 있습니다. 요건 평발이에요. 이게 얘가 역N자로 꺾어지면 얘는 이 밑에 캔들이 20개가 내리꽂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고생스럽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보시오. 얘가 똑같은 원리로 요번에는 60이 아니라 240을 똑같이 그리면 60 녹색이요. 녹색이 이렇게 이 위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 내려갈 때는 얘는 이거 뭐냐면 60개가 내리꽂는다는 거니까 석 달 동안 꼼짝 말아라는 거거든요. 언더가 스탄할까요? 제가 이제 이런 설명하면 가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는 마치 막 어렵게 설명을 해야. 근데 어렵게 설명을 해야 그래야 뭔가가 대단하고 뭔가가 있어 보이고 막 그런 모양이야. 주식은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분적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식은 이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는 얘를 씹을수록 간단한 원리가 도출되는데 막 복잡하게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서 보면 월스트리트라는 영화 아시죠? 제 시대의 유명한 배우가 그 커크 다글라스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마이클 다글라스인가요? 나오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월가에 몸담고 있지만 자기가 상품의 전문가지만 월가 나온 상품은 자기가 모르는 상품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어렵게 설명하고 그래야
우리가 높은 돈을 내고 금융 전문가들에 맡겨서 서류를 작성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접수했어요. 이 주식을 막 복잡하게 설마 그게 있어 보이는가 그렇게 생각한가 봐요. 그렇게 갖고 여러분들 매도 타임이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자만이 꼭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한글을 찾아내서 쉽게 익혀서 자기 뜻을 할 수 있는데 막 꼭 한 100명 정도 들어오면 꼭 한두 명 이상한 얘기 하는 분이 계세요. 뭐가 그럼 좀 있어 보이는가 봐요. 여러분들 주식은 쉽게 아니 내가 행복하고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해서 되겠어요? 이건 뭐냐면 얘가 이걸 제가 그렇다고 뭐 찾아냈다 뭐 발견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파동론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저희 김종철 연구소에서는 얘를 갈고 다듬어 갖고 이걸 주가 원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 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디코턴. 이걸 쉽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디코턴. 밑으로 디코턴 하는 거죠. 이렇게 디코턴. 이건 그럼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는 여기 얘는 20이 디코턴이고요. 여긴 60이 디코턴이죠.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노하우는 같은 거죠. 뭐만 달라요? 여러분들 A 그림과 A 다시 그림은 원리는 똑같은 거고요. 얘는 사이즈만, 크기만 다른 거잖아. 똑같아요. 그럼 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려면 똑같아요. 이게 단기선이니까 이게 먼저 나야 돼. 그럼 얘가 올라가려면 보세요. 얘가 보세요. 얘는 계속 디코턴이 밑으로 나오죠. 디코턴 밑으로. 그죠? 얘가 디코턴이 밑으로 나오죠. 디코턴이 밑으로 나오죠. 얘를 살짝 넘어갔지만 이건 돌파가 아닌 거죠. 얘가 올라가려면 조금 더 갈 수도 안 갈 수 있잖아. 얘는 결국 디코턴이 안 나오는 거니까 얘는 실패. 그럼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디코턴이 나와야 이게 바닥이구나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바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이 중에서 제일 낮으니까 이걸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이건 바닥이 아니에요. 얘가 바닥이었으면 여기서 이게 디코턴을 줬어야 돼요. 언더스탠 했어요? 지수만 낮다고 이게 바닥이다라고 하는 건 차트를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개념을. 이건 바닥이 아니에요. 왜? 얘가 꼭지가 되려면 투터치를 줘야 되거든요. 위에서 한 번 깨고 두 번째 깨야 이게 꼭지구나라고 하듯이 이게 바닥이면 디코턴 해야 되는데 디코턴이 아니면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장을 시작한 사람들도 바닥을 만든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괜찮았어요? 강의요? 얘가 디코턴이 안 나고 있어요. 그냥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애따 먹어라 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애따 먹어라. 왜? 얘도 디코턴이 안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접수가 됐어요? 그래도 얘가 주가 위치가 얼마나 다행이냐면 위치가 로케이션이 얘가 위에서 넘어지면 많이 두들겨 맞는 파워 있게 두들겨 맞는 자리고요. 여기는 두들겨 맞아도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지 않는 자리에서 앉으면서는 천만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에브리바디. 그런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 코스피보다는 코삭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코삭은 달라요. 준비되셨죠? 갈게요. 고고고 띵. 갈게요. 코삭을 볼게요. 코삭은 봐봐요. 얘가 위에서부터 꺾어질 때 얘도 여전히 봐봐요. 얘가 살짝 밑으로 꺾어지면서 내려갈 때 빅 사이즈 보세요. 빅 사이즈 왕발 평발 말고요. 빅 사이즈를 보면 얘가 여기서 디코턴 여기서 줬죠. 그렇습니까? 얘가 평발의 디코턴은 약간 여기서 준 느낌이기도 해요. 얘가 어쨌든 이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 들었다가 빠졌죠. 얘가 바닥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려왔죠. 올라갔다가 얘가 내려왔죠. 바닥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또 내려왔죠. 바닥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넌 혹시 바닥이니라고 함정이 의심이 되는 거죠. 왜? 얘는 살짝 디코턴을 주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게 갈 때 얘가 5가 띵띵을 줘야 돼. 얘가 하나 어딘가 띵띵을 주고 가면서 올라가 주면 얘는 디코턴이 되는 겁니다. 아직 요게 안 났기 때문에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상대 강도 누누이 제가 코스닥이 있다. 왜? 얘는 디코턴을 주니까. 괜찮았어요. 에브리바디 이해가 가요? 수정이 왜 이렇게 종합을 분석을 열심히 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이에요. 이 종합은 시가총액이에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러분 한결같이 똑똑해도 당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거 뭐죠? 왜 개구리 새끼가 왜 더운 물에 데쳐 죽는 얘기 아시죠? 자, 개구리 새끼가 더운 물에 데쳐 죽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잘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얘가 만약에 100이라는 시가총액이었을 때 얘가 이렇게 내려와도 한 70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해서 내가 이렇게 종목을 보면 아주 강력한 테마주가 탑 10이 있었다면, 이게 70으로 갈 때, 세 개 테마는 여기다가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기 7개 테마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겁니다. 내 건 괜찮아,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얘가 시가총액이 70에서 50으로 주면, 여기서 멀쩡한 놈이 갑자기 띵띵띵 가다가 장대목을 맞더니만 내리꽂는 거 많이 경험하셨죠? 두 개가 탈락해서 다이빙 됐어요? 됐습니까? 얘가 또 이렇게 해서 30까지 내려가면 여기서 7개가 다이빙 됐습니까? 얘가 또 밑으로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다 또 때려주면 그 다음에 9개가 다이빙. 시가총액이 줄어들 때 됐어요? 얘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강했던 종목 얘가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거잖아. 이건 점점 하나씩은 죽어가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서 매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장일까요? 얘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줄다가 이제 비해서 얘는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장이죠. 됐습니까? 그 뭐가 주도주냐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요? 주식은 강한 놈이, 스트롱한 놈이, 이놈이 어떤 놈이라고요? 스트롱한 놈이 뷰티풀한 놈입니다. 강한 놈입니다. 왜? 강한 놈은 손수건 이론에 해당하는 놈입니다. 보시죠. 탁자 위에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누군가가 요 손수건 여기를 꼬집어서 여기를 찍고 얘를 듭니다. 손수건 듭니다. 이렇게. 그럼 여긴 들리죠? 이렇게. 그래서 손수건 이렇게 되죠? 항상 가는 게 가는 거예요. 집값도 먼저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손수건을 놓잖아요. 그럼 얘가 빠지는 게 아니라 변들이 여기부터 빠집니다. 됐습니까? 어미닭 이론. 어미닭이요. 어미닭이 여기, 어미닭입니다. 얘가 어미닭. 그림 그리면 12억 원 사람이 각각됐기 때문에 이름을 씁니다. 어미닭이 앞으로 가면 뒤에 병아리 새끼들이 삐약 쫓아가는 겁니다. 먼저 어미닭이 가고 삐약 이렇게 갑니다.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내가 만약에 뭔가를 주도주로 만들고 싶으면, 만약에 그 종목 군단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세울 때 10개를 다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 보통 옛날에 3인방, 주식 오래 하신 분은 4인방 그러죠. 이 3개, 4개만 관리하면 나머지는 요것만 관리하면 나머지는 덩달아 움직입니다. 뭔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얘는 손수건 주식, 주도주들은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주식들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덩달아 올라갑니다. 됐습니까? 에브리바디. 그래서 주식시장은 강한 게 아름답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장에서 뭐가 강하냐라는 겁니다. 뭐가 강하니? 도대체 주도주는 뭐니? 그건 간단합니다. 어떤 게 주도주일까요? 자, 저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가 주도주일까요, 여러분들?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걔가 주도주예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가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얘가 주도주가 여기 이만큼 올라왔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종목군들이 공중부양해갖고 얘랑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됐어요? 물론 주도주가 교체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땐가 어미닭이 사우나장에 들어갔을 때, 그쵸? 어미닭이 사우나장에 들어가서 전기구이 통달아서 뱅글뱅글 돌아갈 때 어딘가 병아리 새끼 중에서 새로이 어미닭으로 등장하는 주도주의 교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미닭이 사우나장에서 뱅글뱅글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전까지는 가던 놈이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올해 도대체 뭐가 제일 상승했니? 이놈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놈들이 주도주라는 거예요. 자, 이놈들이 주도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세트했던 거, 레인보우 로봇. 이건 컴퓨터인들 갖고 계신 종목이죠? 얘들이 주도주입니다.
이거 우리 저 김국희님 아시죠? 뭐 스타죠. 저희 현직에서는 이거 한 300% 이상 먹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셀바스 AI 이런 것들.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죠? 올해 연간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그죠? 금양. 금양. 어우,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우리 포미 여사님. AP 유성. 저희도 이것도 세팅했던 거죠. 내려오면 이거 다시 매팅 또 쌓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냉면 먹게 해준 가온칩스. 그죠? 어딘가, 얘들 어딘가가 이들 종목이 주도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코스모아. 익숙하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아니, 얘가 뭐냐라는 거야, 얘가. 가만히 보세요. 얘가 뭔가 2차 전지, AI,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그 다음에 로봇, 느낌 옵니까? 에브리바디. 왔어요? 얘들이 주도주잖아요, 얘들이. 가장 많이 땡기는 게, 이수학 보십시오, 이거 이수학도. 우리가 자주 세팅했던 거죠. 그죠? 쭉 보십시오. 얘가 뭐가 주도주인지. 얘들이 주도주에 얘들이, 이름 뒤에 소재, 신소재 붙은 이런 종목군들이, 뭐 로봇 뭐 이런 거, 애들도 아무리 정부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도 0.86. 한 명이 한 명을 낳지도 않아요. 인구 감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가, 우리나라가. 그죠? 더군다나 무슨 뭐, 요번처럼 코로나19다. 그러면 이거 사람이 서빙하는 거 좀 거시기 하잖아. 인건비 높아지고, 갑자기 안 나오고. 그죠? 근데 로봇은, 정보만 제대로 주면 얘는 24시간 풀로 돌아가죠. 접수했습니까? 이게 세상을 바꾸는 점이에요. 이제 쭉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쭉 여러분 주도주가 뭔지 이렇게 쭉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올해 주도주입니다. 이게. 그럼 지금 3월달에 주도주 뭐냐? 3월달에 주도 뭐냐 그럴 때는 똑같아요. 월간 뭐가 제일 상승했니? 얘가 요번 달에 주도주입니다. 됐습니까? 또 저희가 좋아하는 삼화알미늄. 그죠? 요런 거 삼화알미늄. 그 다음에 이수화. 그죠? 우리가 다 세팅했던 겁니다. 금양. 코스모 신소재. 요번 달 주도주예요. 에코프로. 그죠? 레인보우 로봇. 그 다음에 저희가 데보 마가레티. 요건, 저 컴퓨터 회원님들 갖고 계시죠?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다시요. 강한 놈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강한 놈이 아름다운 그놈이, 자,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뭐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죠? 볼게요. 에코프로, BM.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그럼 이 아름다운 것들이, 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 아름다운 것들이 위로 올라가다가, 얘가 아름다운 것들이 올라갈 때 보면 얘가, 여기 핑크가 보이죠? 핑크가. 그 아름다운 것들이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얘가 롱, 숏, 롱, 숏, 롱, 숏, 롱. 이게 가는 게 이게 세력의 방향이거든요, 이게. 롱으로 올라가는데 얘가 숏으로 조정받을 때 이때마다 찬스인 겁니다. 지금 장은. A가 2만치 갔으니까 B가 2만치 쫓아온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놈이, 위로 가는 놈이, 그 놈이 아름다운 놈이에요. 이해가 갔습니까, 에브리바디? 약한 놈을 참으면 안 돼요. 강하게 올라가던 그 놈이 오늘 약간 쉬고 있다? 그러면 걔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종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왜 소장님 항상 종합주가를 많이 분석하십니까? 이건 제 경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 경험치에서. 제가 진짜 한 30년 전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저는 이러한 구간에서 시작한 거야. 제가 여기 2020년도에 시작했듯이 이런 구간에서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진짜 제가 착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렸죠. 전 영어는 진짜 잘 못합니다. 벌써 이제 미국 간다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다시 또 영어 공부 좀 하기 시작해요. 진짜로.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근데 전 진짜 수학은 웬만큼 합니다. 근데 수학보다 잘 치는 건 포커라고 그랬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머니게임. 그러니까 저는 제가 LG를 다닐 때, 제 첫 번째 직장이 LG인데 LG를 다닐 때
저는 회사 내에서, 저희 회사 내에서, LG 내에서, 기획부 내에서, 아니 그 회사 자체에서, 그러니까 주식 박사 그러면 소문났을 때요, 제가. 진짜로. 그래서 제가 주식에서 돈을 버는 그 이유가, 전 제가 주식을 잘해서 돈을 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LG 다니다가 회사를 나왔어요. 그게 회사를 나와서 지금의 연구소가 됐는데, 그때 제가 나왔을 때 같이 동업한 친구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한국경제의 한옥석 소장이에요. 한옥석 소장이 참 사람 좋습니다. 한옥석 소장이에요.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전 제가 진짜 똑똑해서 버는 줄 알고. 그런데 이 자기 꺾어지고 나니까 백약이 무효. 와, 앞이 안 보였어요. 근데 아까 노래 있었죠? My Way. 처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와, 난 세상 돈 다 모을 수 있어. 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저는 포카를 원정 가서도 쳤거든요. 다른 학교 원정 가서도 쳤고요. 진짜로. 생활비를 할 때 이 포카를 쳐서 생활비를 모집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 야, 이건 주식은 진짜 나한테 합법적으로 얘를 하게끔 해주는구나. 근데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종합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됐어요? 제가 왜 종합을 연구하게 됐는지. 김 소장, 당시 한국경제TV에서 뭘 잘했어? 그때 제가 월봉 얘기했잖아요. 당신 뭘 잘했어? 뭐를 기여했어? 예, 종합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드렸다는 거죠. 왜? 저희는 종합을 종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얘는 무슨 총액이죠? Everybody. 종합주가 지수는 종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합은 어떻게 여러분들 대접하냐면, 우리가 책을 살 때 책 겉표지 정도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종합은 종합이 아니라, 종합은 종합이 아니라 얘는 시가총액이고, 더 나가서 이거는 내 계좌의 합이에요. 잔고에, 내 계좌의 잔고의 합이에요. 얘가 올라가잖아요. 아무나 갖다 질러대도 먹습니다. 돈이 팡팡팡팡팡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하락하는 장에서는요, 별 직권을 다 해도 깨져버립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미래세 같은 경우도 아시죠? 옛날에 미래셋은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창업했습니다. 감히 저희가 뭐 미래에셋의 뭐 발끝만이라도 쫓아가겠습니까? 미래에셋이 어디서 창업했냐면 압구정에서 창업했거든요. 지금도 저희 사무실도 압구정에 있습니다. 이손희 프라자라고 있어요. 이손희 프라자. 거기 박현주 회장을 비롯해서 그 밑에 이사진들도 아주 저희랑 많이 친했었어요.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럴 정도였어요. 뭐 이제는 뭐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죠. 그 유명한 미래셋도 저 종합이 내려갈 때 복잡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2008년도에. 그죠? 종합이 내려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연금도 꽤 하는 연금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연금이 돈 얼마 까먹은지 아시죠?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8.22. 전체 수익률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22%. 알고 계시죠? 언더가스 냈어요? 이걸 모르니까 종합을 애당초 무시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종합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얘를 분석할 때 너무나 어렵게들 분석해요. 뭐 금융위기가 온다 안 온다 뭐가 어쩌다 저쩌다 복잡해요. 그런데 저희는 very easy, very simple, very 고급. 어떻게? 봐봐요. 얘를 그렇게 꼭 복잡하게 해야지만 멋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척하기 딱 맞은가요? 아니 얘가 가면 레일 위에 있으면 얘는 상승장이고요. 접수? 아니 여기 빨간색이면 얘는 상승장이고요. 월봉에서. 얘가 파라면 하락장이고요. 얘가. 그래서 얘가 신호를 줄 때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 컴퓨터에서. 보세요. 얘가 컴퓨터에서 여기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신호를 뿌려드릴 때 여기서 저희가 얘 지금서부터 장이 올라가, 장이 안 올라가, 이 장이 그때 여기 메뉴판을 보면 여기 메뉴판이 제가 30년 이상 살아온 저의 흔적인 거예요. 얘가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씩 개발해 놨어요. 어떤 거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이 공식은 뭐지 그러지만 이 하나하나가 탄생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들이 여기다 녹아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 안에.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MBC가 있죠. 기차가 달 때 레일 위에서 달려 빨간 열차가 상승장이야 쭉. 그 다음에 파란 열차가 레일 아래에 있으면 얘는 하락장이야. 얘는 지금은 쏘쏘 아무것도 없어. 됐죠?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보세요. 코스닥은 이게 어때요? 오, 얘 상승장이야. 얘 하락장이야. 얘는 상승장이야. 얘가 먼저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쪽이죠. 어떠세요? 막 그렇게 미분적 분으로 복잡하고 꼭 여러분들이 뭐 기관의 센터장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상승장 그래야 상승장인가? 냉정하게 하면 교수님들은 그런 거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어바웃이잖아요. 어바웃. 야, 얘가 이젠 싸. 얘가 비싸. 저희처럼 탁탁탁탁탁 그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게 아닙니다. 전공 과목이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을 이해해요. 누구는 국어가 전공이고 누구는 산수가 전공이고 미술이 전공이고 음악이 전공인데 저희처럼 탁탁탁탁 집어서 여기가 바닥입니다. 꼭심. 저희는 보세요. 저는 아주 작은 디테일. 얘가 빅픽처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디테일. 이 단기적으로 요런 신호를 놓고 단기 요런 신호를 놓고 여기다가 저희가 매수다 매도다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죠? 얘가 저희 보이잖아. 뭐가 이렇게 뭔가 있잖아. 얘가 파생해서 그래서 저희 전공은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거에 공개하고 그러면 보세요. 요번에 이게 200명이 넘었습니다. 놀랍죠? 제가 몇 번 얘기지만 무료로 와서 들으세요. 그러면 몇천 명, 몇만 명 들을 수 있지만 돈 조금 내서면 다 도망갑니다. 특히 이번에 종합반이 압도적으로 이 신청이 많은데 이게 저희가 100명이 목표였거든요. 원래. 보통 우리 반장님도 계시지만 근데 이번에는 장이 그렇게 날지 않는데도 이번에 200명이 벌써 넘었습니다. 점심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벌써 202명입니다. 얘가. 배우겠다고 오신 분들이. 진짜 명강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빅픽처와 디테일에서. 다른 거는 그분의 인사이트지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에요. 어떤 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주 유능하게 경제 갖다가 풀어오고 저쪽에서 2008년도에 리먼 사태를 끌어오고 제 말 이해합니까? 아니 저쪽 폴볼크 시대 1980년대를 끌어오고 어쩌고저쩌고 끌어왔을 때 그게 여러분께 기법으로 노하우로 전달되지는 않잖아요. 제 말 동의해요. 여러분이 그걸 배워갖고 여러분이 그거를 그렇구나라고 활용하는 정도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들 딸한테 가르쳐줄 수 없잖아요. 제 거는 가르쳐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100명 넘어갔기 때문에. 누구는 이거를 돈 내고서 200만 원에 해당하는 여기 140만 원씩은 내고 이걸 배우려고 하는데 이걸 얘기해줘도 뭐라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살 때 참 죄송합니다만 한심한 거죠. 너희가 개맛을 알아? 너희가 이 30년에 이 주가가 흘러갈 때 이런 걸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거 제가 틀린 적이 없잖아.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뭘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정신 꼭 차리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2years 부자 되십시오. 맞죠? 에브리바디. 제가 이때만 해도 14년 연속 1등입니다. 여러분 지는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조임할 때마다 마디존. 근데 주가 꼭지 쳤어요. 우파동. 여러분 중국보다 나빠요. 도망가야 돼요. 깡통 나와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건 간두고 여기 내려갈 때 여러분들 우리 드디어 여기서부터 주식 살게요. 녹색 캔들. 도망가지 마세요. 멀리 도망가지 마세요. 불이옥전. 여러분 저희 회사 또 이래도 투자해서 매매할게요. 2296원은 바닥입니다. 어떠세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여러분들 아직 추세가 돌지 않았어요. 진짜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미국도 잠깐 볼까요? 제가 미국을 정말 많이 했잖아. 미국을 벌써 한 5년 6년 7년째 미국을 밀어붙이고 하면서 제가 서비스를 여기 선가했었거든요. 이걸 유료 서비스를 한국 정부에서 대표님부터 여기서 했어요. 개뿔. 이것도 손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을 잡아야 되는가 봐. 여기서부터 하나고 여기까지 개고생했거든요. 진짜. 근데 여기서부터 개고생할 때 그냥 개고생한 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서 20이 여기서 쌍목 나왔을 때 여기서 진짜 이건 자부심 느낍니다. 전 세계 어디도 SQQQ 인버스를 잡아주는 펀드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맞아요? 전 여기다 인버스를 잡아드렸잖아요. 왜? 이 흐름을 보면 얘는 꼭지 흐름인데
이런 거 안 틀려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로 배우셔야 됩니다. 중국도 한번 볼까요? 일타쌍피. 중국도 한번 볼까요? 얘 여기 이렇게 내려갔을 때요. 얘 이거 중방.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혹시나 늦게 들으신 분들 제가 다른 뜻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배우시라고요. 꼭 알고 매매하라고. 얘가 이거 내려왔을 때 이거 중방. 이거 중방이라고 그래. 6번 번호 6번. 이게 다 우리는 공식이 있어요. 번호가. 이걸 다 저희는 브로마인드로 만들어갖고 저희 회원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교육도 시켜드려요. 그것도 무료로. 책도. 여기 다 있어요. 번호가. 여기 브로마인드 제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여기 6번. 이거 6번이라고 해요. 중방. 얘가 240 아래 60 내갈 때 여기 60턴. 보이죠? 6번. 다 있어요. 여기 브로마이드. 안에. 요번에 저희 모임 있었거든요. 다 드렸어요. 자녀분하고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볼게요. 얘 엠파동입니다. 얘 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큰 거 중방에 작은 거 오파. 그러면서 그 근거로 1, 2, 3, 4, 5 얘 뜹니다. 이렇게. 얘가 그다음 올라가다 꼭 얘 매도입니다. 매도인데 얘가 여기 안 깨지면 쌍바닥 나와요. 쌍바닥. 얘 4대급 등주. 이거 4대급 등주잖아요. 뭐 좀 더 가볼까요? 한국의 원달러 환율. 접수?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 전문가 많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자부심 가져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달러 계속해서 사라고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얘기하고요. 미국 투자하면서 절대 해지하지 마라. 달러는 달러 사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해서 해지해드리고요. 맞습니까? 달러 매도드리고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다들 전부 다들 입으로만 발라발라 그러지 이렇게 타민점에서 여기 매도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또 여기 내려왔을 때 제가 국고쳐서 여기 3월달에 저점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안 빠집니다. 인버스한 거 최소한 반 정도 이상은 여기 챙겨줘야 됩니다. 어때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유가. 유가 여러분들 꼭지 나왔어요? 아니 보세요. 빅픽처 그럼 보세요. 빅픽처. 여러분 유가 꼭지 나왔어요. 얘가 유가 꼭지 나왔습니다. 여기 음포선. 근데 뒤에 여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 꼭지인데요. 얘가 여기 진짜 꼭지인데요. 이때 CPI가 나왔죠. 얼마? 9.1. 여러분들 CPI는 꼭지 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회원님들. 제가 얘 9.1 꼭지가 돼. 왜? 얘가 꼭지니까. 이게 꼭지여야 꼭지인데 얘가 꼭지니까. 얘 지금 흘러내려가는 거 보십시오 이거. 이런 데서 유가 인버스 치신 분들은 떼도 먹을 것입니다. 얘는 엠파동 실패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주가 지도거든요. 이게 주가 지도거든요.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번 강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주가 지도를 여기다가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초보반에다가. 이건 왜냐면 초보반은 녹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선수들인데 저희 회원들은 진짜 지금 전문가, 한국경제TV의 전문가로 가서 실력순으로 전문가세 그래도요. 웬만한 전문가 뺨칠 실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회원들은 주식 잘하죠. 파생 잘하시죠. 그리고 왜 그런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죠. 전문가 수준 굉장히 많이 계시더군요. 그분들한테 이제 주가들을 장착시켜드린 겁니다. 이거를. 이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요번 강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지금 얘가 그냥 올라가라 그러고 있어요. 제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이제 또 장고는 잠깐 올라가죠. 근데 봐봐요. 이게 결국은 주가는 사이클인가 봐봐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놨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바이킹이에요. 다시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요. 이 내려올 때 와르르 떨어져서 죽는 거죠. 제기 틀립니까? 여기서 막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막 떨어져요. 다 죽어. 그리고 정신 못 차립니다. 전 저희 회원님들 진짜 VIP로 모십니다. 그래서 세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회원님들? 강의할 땐 제가 세게 가르칩니다. 나름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연세 드신 분도 어려운 분 많이 계세요. 그래 진짜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눈물도 많고 진짜 어떨 때 가슴 먹먹해서. 왜냐면 제가 다 경험해보니까 저도 이런 데서 떨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아낌없이 들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가끔 가다가 소염 제가 무료로 듣고 무료로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자금의 규모가 안 돼서 수장님 요번에 강의 못 듣 그런 얘기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럼 뭐하러 쓰십니까? 열심히 들어와서 들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오늘 제가 진짜 기분 좋습니다. 오늘 그렇게 어려운 그 강의를 이분들은
하나도 실력이 없는데 더블 크루면 한 달에 100만 원짜리 클럽이거든요. 거기 들어와서 수준이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꼭 견학 오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됐습니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죠? 근데 얘는 자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주가 얘 아직 아닙니다. 얘는 아직 아닌데 얘는 아직 아닌데 얘가 뜨려면 뭐가 떠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떠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뜨려면 뭐가 중요하냐? 매달 며칠이요? 여러분 모르시죠? 매달 며칠이요? 여러분 FOC만 정신 차리지 마시고요. 매달 며칠이 중요해요? 4월 달력에다 동그라미 안 쳐놨구나. 날짜 틀리는 사람들은 4월 26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박스피에서 벗어나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해요? 그죠? 4월 26일 4월 16일 뭐가 있는데요? 대통령의 방미여. 또 여기서 사람들 정치 색깔 뭐 어쩌고저쩌고 또 막 응원하는 사람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응원하고 또 갔다가 씹는 사람들은 뭐 가서 뭐 윤석열이 별일 있겠어. 이렇게 여러분들 좌우로 나눠 있는 거 좋은데 야 문재인이 뭐 별일 있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냥 대통령이십니다. 다들 접수됐습니까? 에브리바디. 그냥 그 투표할 때 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색깔 무시하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힘들어요. 어떨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주식쟁이 입장을 얘기하는데 카고다 정치적인 색깔을 뒤집어 놓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 다음에 반미하라는 얘기냐? 누가 우리나라에서 친중이 있어봤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김치 지네 거라고 태권도 지네 거라는 걔네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르죠. 또 중국에 무슨 사업 벌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중국 좋아하겠죠. 누가 좋고 싫고가 어딨습니까? 다 자기 나라 자국주의 정신인데. 자 지금부터는 주식쟁이 입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코스피가 얘가 의미 있는 상승을 주려면 보세요. 얘가 의미 있는 상승을 주려면 너무나 간단해. 원리는요. 보세요. 뭐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야 되냐면 시총 상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얘가 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이 그게 넘버원은 삼성전자잖아요. 현대차나 이런 거. 현대차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 워낙 많이 받고 현대차. 아이고. 그래도 얘 많이 올라왔죠? 그죠? 현대차. 그죠? 다만 현대차 요 그림은 잘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종합이 올라가다가 위에서 꺾어질 가능성은 제가 현대차 그래프로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근데도 사실 현대차 이거 저평가는 저평가입니다. 근데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만 있다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감아 보십시오. 물론 연비가 어떻게 돼 이런 거 다 따지지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자동차 갈 때 이 디자인도 많이 고려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근데 애들이 자동차도 진짜 잘 만드는데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저 모양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자, 갈게요. 자, 이거 현대차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삼성전자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현대차는 분명히 저평가 영역에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갖고 물려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인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묻어뒀어 라는 마음으로. 자, 삼성전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어떤 놈이 두드맞은 이때 같이 옆에 있으면 똥물 튀긴다고 그러죠. 이 옆에 덩달아서. 그렇죠. 줄 잘못 서 있다가 지금 딱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뺏고 그냥 삼성전자만 이렇게 딱 삼성전자가 그 꼴입니다. 보세요. 미국이 중국을 키웠던 것은 자 이것도 정치적 얘기가 잠깐 들어가는데 저희 국제 정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중국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이 미소 강국으로 이제 전 세계가 긴장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제가 무슨 중국이나 러시아를 좋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까 그냥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때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베트남에 참전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멋쟁이, 미국은 세계 경찰이니까 우리나라나 베트남이 불쌍해서 그 나라 거기에 전쟁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을 때 모든 이데올로기 전쟁에는 미국은 무조건 참전해야지만 됐었습니다. 언더스탠?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반으로 나눠 갖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미국은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편에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저쪽 세 또라이, 그 독일의 히틀러, 그 다음에 어디야 이탈리아 무솔리니, 그 다음에 저 일본의 천황, 이런 나라들이 한쪽 편에서 싸우고 이쪽은 원래 미국은 참전국이 아니잖아요. 전 왜냐하면 이 세계 정치사도 공부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땐 꼴 얘를 끄집어서 갖고 오는데, 그죠? 이때 원래 이쪽이 유럽,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쭉 있죠. 이런 나라도 쭉 있잖아. 자기 편이 돼서 싸우는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소련도 이쪽에 있었고요. 여기에 나중에 미국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한 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과 소련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토사구팽, 이제 열심히 한 편이 돼서 싸웠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한쪽은 민주주의고 한쪽은 공산주의니까 전 세계 이렇게 양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 싸워야 되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 있을 때는 미국은 무조건 참전해야지만 됐었고, 그중 하나가 베트남 전쟁이었고, 그중 하나가 6.25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경제 얘기를 하더라도 경제 위에 국제 정치가 있고 국제 정치 위에 안보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냥 저는 주식쟁이 입장으로서 전 세계 이 얘기도 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고 제가 그걸 소화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전쟁이에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에요. 그죠? 근데 이 남바 트윈 중국이 원래는 소련을 견제하고자 키웠던 이 중국이 이제는 남바완한테 덤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바완인 미국은 중국을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중국을 밟을 시기를 놓쳤어요. 언제냐면 그것이 2008년도 그 즈음 어디예요. 미국은 자기네 GDP의 40% 되면 여지없이 밟아서 자기 발밑에 꿇어 앉힙니다. 그게 바로 1985년도에 프라자 협의. 원래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던 그 이후에 원래 세계대전에서 졌으면 독일이나 일본은 식민지가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승전국들은 독일이나 일본을 식민지로 두지 않았죠. 오히려 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야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니들 장사해. 대신 너희들 알아야 된다. 너희들 만약에 편을 들 때 너희는 내 편 들어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소 냉전 시대의 하나의 국제정치적인 판단이 바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애들이 커도 너무 컸던 거죠. 특히 일본이 너무 키고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건 대통령 시절에 그 유명한 쌍둥이 적자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자로 끌어내는 거죠. 야, 너희 지금 이때 막 일본이 뭐 미국의 영화사 사들이고 록펠러전 사들이고 뭐 일본의 땅덩어리를 다 팔면 미국을 세 배를 사니 뭐 이런 기고만장을 떨 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기고만장을 떨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모입니다. 시진핑의.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이 미국의 GDP의 40%가 되기 전에 밟아 죽여야 되니까 1985년도에 프라자야돔을 열어갖고 엔화의 가치를 2배로 껑충 올리면서 일본을 밟아 죽였죠. 또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결국은 1990년 이후에 일본이 반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일정 부분은 반드시 미국산 반도체가 일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일본의 반도체는 미국이 몇 퍼센트 하면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가 족쇄발레기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게 중국을 무릎을 꿇릴 때가 언제냐면 2008년도 어디 그 즈음인데,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터지다 보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무슨 역사 강의가 돼버렸는데, 얘를 밟아 죽여야 되는데 밟아 죽이질 못한 겁니다. 얘가 무럭무럭 자라갖고 이제 너무나 커갖고 얘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사건건 덤비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얘를 어떻게든지 손을 밟아줘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떤 회를 하냐면 지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얘들은 마스크조차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콧구멍을 쑤셔갖고 이 검사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 미국은 이미 제조업을 레건 대통령 시절에 금리가 20% 이상 올라가면서 이미 미국은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금융업이 최고의 나라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드는 제조는 다른 데서 아웃소싱하는 나라가 돼버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반도체라고 하는 얘가 경기뿐만이 아니라 안보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대만은 어떤 나라냐? 대만은 대만이 아니라 TSMC의 나라입니다. TSMC는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부사장으로 역임했던 모리스 창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모리스 창한테 대만이 예를 들어서 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탄탄해지려면 뭐를 해야 될까? 첫째도 반도체요, 둘째도 반도체요, 세 번째 반도체요. 손정혜 회장한테 앞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키워야 됐습니까? 첫째도 인공지능이요, 둘째도 인공지능이요, 셋째도 인공지능이요. 그래서 모리스 창이 대만으로 가서 만든 회사가 바로 TSMC입니다. 그러면 모리스 창은 얼마나 천재적인 발상을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미국 애들이 기가 막히게 이 반도체를 갖다가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죠? 팹 리스 공장이 없이 얘들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디자인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반도체를 설계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얘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야. 아이디어는 있는데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창이 어떤 생각이냐면 야, 우리는 쟤들이 설계한 걸 만들어주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TSMC가 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파운드리의 첫발이었던 것이죠. 근데 얘들이 만드는 이 내용들을 미국이 아무런 위협을 안 만들 때는 야, 그냥 대만에서 만들어, 한국에서 만들어, 뭐 중국에서 만들어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코랄그라든지 각종 문제가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G나 뭐 이거 할 때도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고요. 중국의 업체들을 얼마나 많이 옥죄라고 있습니까? 많은 이런 첨단 사업들이 전부 다 국가 안보에 연결된 거예요. 하나씩 오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도체였던 거죠.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군사 안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야, TSMC, 야, 너 여기다 공장 줘. 근데 TSMC 여기다 공장 줘. 이건 맞는데 국가 안보에 연결된, 아니면 최근에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모두가 연결된 모든 군사 장비나 이런 거 연결된 건 시스템 반도체가 맞는데 사실은 물론 삼성도 파운드를 만들긴 하지만 여기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데 그냥 곁다리 다 물려들어간 겁니다. 근데 봐봐요. 얘들이 우리를 돈 건 돈 거고 지금 얘들이 무슨 짓거리는 첫 번째. 야, 너희들 우리가 너희들 그 반도체 공장을 여기다 짓는데 너희들 보조금 줄게. 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 미국은 인프라가 없어요. 이미 제조업이 붕괴된 나라이기 때문에 없어. 그럼 여기다가 척박한 환경에다가 여기다가 인력도 인건비도 비싸죠. 인프라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희들 공장 짓길래 뭔가가 개개의 필요니까 보조금 주겠다. 그래서 이걸 좋다고 나와서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얘들이 조건을 걸었어요. 독소조정을. 첫 번째. 야, 너희들이 우리가 보조금 줬는데 너희들 만약에 초과이익이 나오면 너희들 그거 초과이익 나온 것 중에서 75%는 너희 돌려줘야 돼. 70% 돌려달래요. 우리가 무슨 미국에다가 부동산 투기하는 겁니까? 또 하나, 이게 아주 왜 무식한 거냐면 반도체는 시크니컬, 다시 말씀드려서 반도체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장사랑 똑같은 거예요. 여름에 벌어서 겨울에 버티고 또다시 여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어떤 사이클이 필요한 장세거든요. 근데 벌어서 75%를 내면 그럼 미칠 땐 지들이 돈 물어주나요? 두 번째, 중국에다가 더 이상 투자하지 말래요. 얘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여기다가 투자하고 신기술 계속 들어야 되는데 중국에다 투자하지 말래요. 그럼 막강한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국 반도체 소비의 15%를 자기네가 만들어내는데 이 중에 9% 정도가 바로 삼성전자와 SK니까 이걸 좌우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마라? 엄청나게 손실이거든요. 근데 뭐라? 이게 70%를 돈을 더 야, 너 이제 더 이상 중국 만나지 마. 중국에도 투자하지 마. 대신 여기서 손하는 거 우리가 너네 손하는 거 뭐 반을 지우는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익 난 거 75%를 하래. 이러니 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중간 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중하자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젊은이들이 또 이상하게 들을까봐 어떤 우리 회원들이 걱정하셔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이 미국과 덤비면서 둘이 싸우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더 기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TV에서 뭐 생활의 달인 그거 할 때 맛집 소개 나오죠. 맛집 나올 때 여기다가 뭘 섞는지 A양념, B양념, C양념 다 여기다 넣는 거 나옵니다. A양념, B양념, C양념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죠. 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카메라 끄세요. 요 마지막 나면 요 비법은 요거는 공개하지 않잖아요. 요거는 그런데 얘들이 돈을 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어떻게 얘를 하는지 공정을 보여달래요.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지 됐습니까 에브리바디? 얘들이 물론 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너희들 요번에 보조금 줄 테니까 너희들 중국은 하지 마. 왜? 어차피 이 반도체의 기술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국가 안보에 연결되기 때문에 야 중국 하지 마.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건 국제적 수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게 70%를 내라? 그 다음에 공정을 보여달라? 아닌 건 아닌기요. 여러분들 이해가 갔습니까? 아닌 건 아닌기요. 근데 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소장님 아니 그러면 이거 보조금 잘 봐요. 보조금 안 받고 여기 보조금 안 받는 대신에 우리 마음대로 중국과 장사하고 이 공정 같은 거 안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말 되죠.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만약에 앞으로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팔아먹으려면 그건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 미국서 만들어라. 너희들. 됐어요? 그때부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도체 기술과 반도체 기기를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됐어요? 아니 가만 얘를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 아니 돈 안 받는 건 되는데 삼성전자도 돈 많으니까 돈 안 받는 건 되는데 아니 미국에다 팔아먹으려면은 미국 땅에 와서 져라? 아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근데 문제는 얘들이 더 이상 기기를 팔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악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뛰질 못하고 온다. 얘가 바보처럼. 이게 바로 4월 26일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때 대통령께서 가셔서 조 바이든하고 만나서 야 봐라 너희들 만약에 TSMC가 대만이 야 러시아가 너 우크라이나 깰지 몰랐지. 야 이러다가 쟤들 중국이 시진핑이 말년에 무슨 짓거리에서 대만하고 붙어갖고 TSMC가 박살났을 때 이걸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니? 니들. 그러니 우리 이렇게 막 옥죄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좀 풀어줘. 왜? 얘들이 사드 문제가 있었을 때 중국이 사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무지하게 옥죄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롯데나 이런 데가 푸대접 받으면서 얘들이 작살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치포 얘기 나올 때는요. 말로만 왕왕왕 됐지 실제적으로 뭐 삼성이나 이런데 얘들이 무슨 조건을 걸거나 우리한테 보복 조치한 건 없죠. 왜? 반도체는 지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미국도 반도체는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TSMC는 모르겠지만 삼성이나 여기에 그렇게 직접적인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옥죄냐고요. 개뿔 정도 알아 씹어라 진짜로. 됐어요? 요걸 요번에 대통령께서 잘 가셔서 4월 26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밑에 있는 참모진 외교 전문가들 그 다음에 반도체 전문가들 그 다음에 로비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갖고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나 머리를 맞대갖고 뭔가 나야 된다. 왜?
지난번에 이미 해답은 1번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IRA 나왔을 때 우리는 현대차니 뭐니 개밥에 도토리꼴 당했지만 1번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1번은 여기다가 로비를 엄청나게 잘해놨잖아요. 우리도 왜 우리 입장할 때 막 로비하면 나쁜 것 같지만 미국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연구해갖고 좋은 돈 여기다 쓰는 거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4월 26일 얘들이 반도체가 방향을 잡으려면 물론 잔고 뭐 재고가 줄고 뭐 기타 블라블라 중요하지만 이런 외교적인 해결이 돼줘야 우리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홍보는 하나도 안 했네. 자 이제부터 잠깐 홍보판 한번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다시 한번 저는 뭐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주식 정부고요. 됐습니까? 에브리바디. 제가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중국이 좋다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은 아예 예선 탈락이고요. 됐습니까? 아쉽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것 때문에 시리온 누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께 전체적인 흐름의 맥을 알아듣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설명한 겁니다. 됐어요? 제가 중간에 뭐 개 불린 거는 여러분 강의를 재밌게 하려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괜찮았어요? 아니 그래야 얘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죠. 왜 4월 26일에 중요한지도 알죠. 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고 방향을 잡으려면 최소한 4월 26일 날 돼야 방향을 잡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에브리바디? 계속 제가 이걸 주목해서 보면서 얘 주시장도 몰라 죽겠는데 국제정치까지 언제 봅니까? 다시 한번요. 뭐 복잡하게 설명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막 이렇게 제가 답답한 게 제가 TV 나와서 보면 뭐 그렇다게 뭐 매크로 끄집어갖고 얘가 이렇고 저거고 뭐가 어쩌고 설명하면요. 제가 어떨 때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사라는 거지? 파라는 거지? 제가 들어도 무슨 인지 뭐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아주 뭐 좋아해. 뭔가 있어 보는 모양이지? 개뿔. 주식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아니 왜 미분적 분을 풀라고 그래? 덧셈뺄셈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꼭 뭐 기관의 매니저들이 나서야 그러듯 하고 우리 거는 그냥 개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4대주의 아니에요? 걔들이 솔직한 일 뭘 알아? 어떨 때 보면. 제가 아까, 야, 쟤들은 저거 뭐냐? 저거 맨날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저희는 상승장이면 상승장, 하락장이면 하락장.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바닥존이면 바닥존. 이런 거 그렇게 맞추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6월달부터, 작년 6월달부터 여기 근거를 딱 대면서 얘는 녹색존이에요. 과매도예요. 역버블이에요. 근데 아직 뒷구토는 안 나왔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 줄 겁니까? 주식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관 얘기만 듣고 뭐 걔들 얘기만 듣고 난 걔들 얘기 들어도 무슨 인지 모르고 들어도 모르겠더만 TV에 나와서. 그러니까 유튜브는 거의 안 봐요. 걔들 뭐라고 떠드는 거. 제목만 보면 나와. 얘들은 아직 안 간다는구나. 쟤는 아직까지 안 간다고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간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저 사람 맨날 간다네. 이 사람 맨날 안 간다고 하고 있네. 물론 다른 분들이 이유에 있겠죠. 됐습니까? 내 돈은 내가 버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래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그걸 한번 같이 포함해서 주가 원리 한번 배워보십시오. 점수했습니까? 자 요건 저희가 요거 얘가 오늘은 홍보가 이건가 봅니다. 제가 전에 3개월째 나왔을 때 돈이 작으신 분들 기대했다가 한 달짜리가 나왔을 때 요거 드리십시오라고 했잖아요. 드디어 한 달짜리가 나왔네. 됐습니까? 원래는 38만원이네요. 22만원 한 달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공개 강의할 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회원 모집도 회원 모집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컴퓨터님들은 항상 저랑 문이 열려 있어요. 아침에 할 때 이렇게 열려 있는데 모바일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이때마다 제가 내공을 증진시켜 드리는 이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둡니다. 여기 1668-4721 눌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맨날 로봇 그러면서 레인보우 그랬느냐? 레인보우. 왜 레인보우 했는지 제가 하나 맛배기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얘가 대박의 패턴일 때 대박의 패턴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뭉치던 데 들어야 대박 패턴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보여볼게요. 여기 33가지의
이러한 유형을 제가 모아놨는데 이걸 외우실 필요가 하나 없어요. 소장님 저는 외우는 거 젬병인데 제가 33가지 어떻게 외워합니까? 여러분 저도 외우는 거 자신 없다고 멤버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대박주 패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보면 14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초보님이거나 아니 직장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만 품고 가세요. 뭐 뭉칫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를 뒤집으면 얘를 뒤집으면 이게 N파동 실평이다 그러면 얘가 갈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뒤집어 이해하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니 왜 덧셈 뺄셈을 놔두고 왜 곱하기 나는 게 막 모르는 걸 막 이 사람들이 막 경제지표 끌어오고 뭐 그러면 그게 막 대단한 걸로 느끼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돈 받습니까? 전 궁금한 게 여러분 돈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장이 매번 간다고 떠들었다. 그래? 그러면 작년 1 동안에 여러분 계좌는 녹아내렸겠네. 그 다음에 시종일관 이장을 안 간다고 그랬다. 그래? 코스피는 잘 안 갔어. 삼성전자는 안 갔어. 그런데 2차전지나 뭐 이런 거 막 따블 막 나오는데 하나도 못 먹었겠네. 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께?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간장중리밖에 안 되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돈 못 봅니다. 그러면 진짜. 종합은 반평균이에요. 반평균 60점이라고 해서 모두가 60점은 아니거든. 물론 시가총액이 얘기 때문에 얘가 반평균 올라갈 때 돈 벌기는 많은 거 맞는데 이미 날아가는 거. 로봇주, 2차전지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죠? 얘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죠? 그냥 묻어두면 돈 된다는 것도 지금도 많아요. 제가 맨날 TV 나와서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말했죠. 여러분 이름 뒤에 재료, 소재, 신소재, 머티리얼 종목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어때요? 제가 참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들 소재, 신소재, 재료, 머티리얼 얘들이 날아가잖아요. 됐습니까? 저 화면에 지금 뭐 KC 그린 홀딩스 나오잖아요. 저는 저 전문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저 전문가분은 결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는 건 건방지 결이 달라요. 무슨 냐면 3천 얼마짜리 갖고 설명한 거 있잖아요. 물론 저건 추천 중 아니라면서 특집. 저는 몇천 원짜리 안 해요. 여러분들 거액 투자가들이 몇천 원짜리 갖고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기관도 살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를. 저희는 왜냐면 마지막 승부는 매도기 때문에 매도를 잘라면 몇천 원짜리는 갑자기 한가 두대 맞아버리면 팔지를 못해요. 나중에 회원수가 많아버리면은 회원끼리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살 때도 마이너스 사지 주로 플러스는 안 사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저는 마이너스 외에는 거의 안 사요. 맞습니까? 자, 뭉치도 유입 패턴. 얘만 기억하세요. 1번. 서비스 하나 들어가면 1번. 압축 경우로 들어가면 1번. 1번. 602 240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얘가 골드는 골드인데 이거를 빅골드라고 합니다. 대박주 패턴 공지 1번. 2번. 60상방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60상방. 상방은 60N짜리 경우 끝. 기법 끝이에요. 아니 얘가 이렇게 어렵나요? 꼭 여기다가 뭐 경제를 들이대고 조바이든 정부를. 근데 제가 했겠지만 제가 한편으로 국제정치가 전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하여튼 얘가 뭔가 빅픽처 그림을 할 때 저는 국제정치를 모르면 빅픽처 그림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실제 내가 매매할 때는 그래서 타겟은 얘를 보면서 타겟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타겟이구나. 보세요. 얘를 보시면 여기는 안 보이죠? 이 앞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얘가 N자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다른 거 다 빼고 얘가 뭉치던 유입 패턴 보이세요? 픽골드. 여기 그래서 저희는 기법 아래 요한에 있어요. 빅자 누르면 빅자가 나오잖아요. 60 상방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0 띵띵 나오죠? 이렇게. 세력형 띵띵이죠? 얘네들은 일반형 띵띵이잖아요. 얘는 세력형 띵띵이고요. 이렇게 높아지는 건. 얘가 여기 이게 23,000원 4,000원이 얘가 원래 타겟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 회원들은 알아요. 왜냐면 제가 딴 거 하나 얘가 올라갈 때 이걸 못 잡아드렸어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노려갖고 결국은 성공해서 요새 300%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그 얘기 참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거 이거 ABC인데 우리 기법에서는 이걸 못 잡아드렸는데 그래서 잡아드린 게 셋 담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얘가 팔려고 한 적이 없어요. 얘가 오히려 올라가다가 얘가 이렇게 조정할 때마다 얘는 안 끝났습니다. 얘는 월말간 심주입니다. 이게 조정할 때 월말간 심주라 그러지 얘가 파세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 얘를 왜 했냐 말이죠. 봐봐요. 얘가 세력형인데다가 얘 컨센서스 가서 보십시오. 다른 로봇들은 진짜 별 볼 일이 없는데 이 레인보우 로봇은 진짜 컨센서스가 볼만합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삼성 이전에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 잠깐 동안 하고 말 테마가 아니다. 이건 종합이랑 달라요. 얘들은 맷더블 하고 있는데 종합이 안 가니까 하지 마십시오라는 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장을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 대목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뭔 때가 아니야. 일반 투자자들이 저런 거 올라가는 걸 저런 걸 해줘야지. 그죠? 저런 거 때가 아니지. 때가 아닌 게 아니지. 그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렇다고 고장난 주식은 무조건 간다. 이건 더 문제가 큰 거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내 자산을 홀라당 다 까먹는 거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어놨어도 그걸 지키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못 벌었더라도 내가 나아지고 나의 자식들이 매매를 잘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야 돼. 왜? 이건 한글과 같아요. 이해했어요? 한글과 같아. 쉽게 배우세요.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전혀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된 종목군단들은 진짜 우리가 전 사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건 게임주들은 별로 사실은 전 게임주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게임에서 돈이 나와 쌀이 나와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저도 게임을 실제로 안 하고, 제가 포카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포카 게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야?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포카 게임도. 그냥 시간을 주는 것 같고. 근데 그건 뭐 여러분들 보고서,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배우고 나면 걔를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얘들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굉장히 권해드린다. 뭐 산업용 로봇, 뭐 협동 로봇, 뭐 이런 거 지능용 로봇, 뭐 여기 연결된 종목군단들은 계속해서 보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뒤를 이어서 저희가 추천 나갔던 것이 뭐냐면 유로메카. 그죠? 회원님도 아실 겁니다. 예. 제가 너무 사고 싶어서 아깝습니다 했던 거, 이 여기가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죠. 제가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 뭐 감속기 관련돼서 또 아니면 뭐 현대 뭐 인수 관련돼서 ABB 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SPG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로봇 관련된 종목군단들 봐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인즈랩이었죠. 여러분들 그게 AI 인공지능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의해서 인공지능 관련돼서 같이 여기서 같이 섞어서 할게요. 뭐 얘들도 그렇고요. 뭐 솔트룩스나 이런 것들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APCMG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가 말씀드린 것은 이 중에서 나중에 종목이 나오더라도 괜찮겠구나라고 느끼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최소한 20이 띵띵이니 됐어요? 띵띵 얘들 내려가잖아. 이건 내려가면 사면 먹어요. 20 띵띵 60 띵띵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60상 20상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 하면 되는 것들 됐습니까?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단들, 또 아니면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은 저는 꾸준하게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지금 오늘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요.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들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회원님이 좋아하셨어요. 이수화. 이거 저희가 단골이었거든요. 얘도 제가 무지하게 사고 싶었던 주식이고, 이수화 이거. 그죠? 회원님들. 또 여러분께 실제로 권해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었죠. 요거 근데 왜냐면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얘들이. 그 다음에 차량용보다 조금 용량이 작은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는 아쉽게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일본 전자기업 중에서 맥셀이라는 데가 있어요. 맥스의 ELL. 맥셀이라는 얘기가 세계 최초로 산업기계용 구출용 전고체 배터리를 상반기에 대량 산산에 들어갈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한번 또 뒤집어진 거죠. 그죠. 또 우리도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대감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결된 거 딱 대표죠. 뭐 강한 것이 아름다. 저 밑에
지지부진한 거 보지 마시고 딱 예 그러면 아 이수 저는 딱 이수학이 떠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선생님 저는 한동화성이요, 저는 레몬이요, 저는 TSI요 상관없어요.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지 일단 강한 놈이 아름답다. 저는 딱 두 개 잡으면 얘 딱 두 개, 한동화성하고 얘 두 개. 오우 똑같죠 모양이. 여기다 하나만 더 한다면 레몬. 레몬. 그죠? 얘는 60TT죠. 얘가 럭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전고체 얘들 여기 연결된 얘들 일본이 불을 당겼습니다. 요들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CRMA 여기 수혜주 얘기 계속해서 나오죠.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편해서 전기차가 우리가 편해서 전기차를 쓰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분들 전기차 만약 이거 갖다 넣으려면 충전도 그렇고 복잡하잖아요. 제가 김팀장한테 야 이제 전기차 우리도 하나 사야 되지 않니?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소장님 아마 전기차 사시면 중간에 배터리 떨어져갖고 중간에 차가 서 있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우리가 편해서 쓰는 게 아니죠. 그죠? 갑자기 레몬 그러니까 제가 냉장고에 레몬 워터가 있었고 잠깐 레몬 워터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얘들은 우리가 편해서 이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누가? 글로벌적으로. 지구를 구하자는 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 불편하다고 안 쓰고 편하면 쓰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연결돼서 여기 이제 이거에 연결돼 갖고 우리가 그 뭐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2차 전지나 펫배터리나 여기에 연결된 게 뭐지? 아까 거기 뭐 한농화성이나 이수학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갖고 있는 대보 마그네틱 접수 이거 회원님들 갖고 계신 거 대보 마그네틱 예 이거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금약 금약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들 요런 거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펫배터리랑 같이 연결시켜서 볼게요. 2차 전지하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코스모 신소재 여기요.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 겁나면 3분의 1만 던지고 가라는 겁니다. 3분의 1만 던지면 됩니다. 나머지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 연결된 게 그리고 코스모화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미리 다 배터리였던 거고요. 뭐야 벌써 다 뭉치던 U 패턴 아니에요? 조금 아까 제가 뭉친 U 패턴을 주목하라는 게 어떠세요? 그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에코프로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이 좀 저기한 것이 뭐냐면 세비캠 요 정도가 좀 헷갈릴까? 세비캠 얘들도 여기 숨어있는 거 근데 상대적으로 언더에 있죠. 얘가 1등 주도주는 아니죠. 그죠? IS 동소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IS 동소 이런 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 봐봐 IS 동소도 여기 발은 떡 대고 있는데 얘를 추천하지 않죠. 왜? 아래 언더에 있죠. 왜냐면 스트롱이죠. 뷰티풀의 대전제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죠. 여러분 회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름답지 않아. 물론 수장님 저는 덜 간 거 쏠래요. 그래 그러면 아까 세비캠이나 IS 동수 얘들도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근데 펫배터리는 사실은 성인아의 덱이죠. 이건 제가 추천한 바 있습니다. 얘가 얘 21쌍보 5가 꺾어줘도 얘가 20이 가니까 얘들은 내려갈 때 사면 괜찮아요. 내가 저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바깥만 벌립니다. 얘들 괜찮아요. 됐습니까? 이제 리튬 연결된 것도 보면 저 포스코 엠텍 얘들 강하죠. 뭐가 강한지를 보세요. 뭐가 오 아름답잖아요. 그죠? 왕발이 딛고 터이자 62 됐습니까? 금약 강원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뭔가가 강한 놈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강한 놈들은 전부 다 62 뒷구턴이에요. 다들 왜 얘가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강한 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죠?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엔터주들도 좀 봅니다. 저희는 참고로 YG 엔터를 갖고 있었죠. YG 엔터 뭐 얘들도 얘들 이제 그 다음에 얘들이 무슨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얘들은 그냥 옆에다가 뭐 어디 한 군데다가 한 바구니 안에다 담을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정도를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그다음에 이제 안 가는 게 이제 친환경 다른 것들 뭐 태양광 뭐 그다음에 뭐 수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핫 이슈로 또 오는 게 애플페이. 그죠? 근데 글쎄요. 애플페이가 세상을 바꿀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뉴스성 테마가 있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거.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터주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엔터주 저희도 갖고 있으니까. 엔터주 그 좋은 거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죠. 그죠? 게임이 세상을 바꿔요? 아니죠. 화장품이 세상을 바꿔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등주하고 2등. 자, 가만히 봐봐. 세상을 바꾼다? 로봇.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우주항공. 아직은 떴다 안 떴다 하지만 우주항공. 느낌 와요. 근데 딱 머릿속에 지금은 뜨던 안 뜨던 세상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분류가 되는 원자력 발전.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반도체는 뭐 AI 반도체나 이런 거 있는데 특히는 4월 26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아마 정부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가서 뭔가 잘 해야 된다. 요새 특히 뭐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뭐 그 외에 뭐 리튬이다 뭐 이런 것들 탄소 배출권이다 뭐다 뭐 바이오다 뭐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다. 또 이번에 중국의 판호 발급 소식이 있을 게임이죠. 얘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길게 갈 거냐. 또 요번에 정부에서 그 인구가 감소하니까 0.86밖에 안 되니까 뭐 애들 여러 명 나면 뭐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난임 부부들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재료주들이죠. 걔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것이 세상을 바꾸는가. 최소한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볼게요. 세상을 바꾸는 종목은 종합을 볼게요. 자 보세요. 결론. 여기 보시면 종합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아직 정말 아니고요. 얘네들은 코스피는 정말 아니에요. 얘는 지금 다만 많이 빠졌으니까 주가 위시상 뜨는 거고 코스닥은 얘는 평균값이 올라가고 있네라는 정도에 얘가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쪽이 좋아요. 코스닥이. 그런데 이미 주도주 섹터 종목군들 아까 봐봐요. 뭐가 주도주냐면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주도주 아니겠냐고요. 얘들의 모양을 보면 보세요. 얘들의 모양을 보면 얘들은 전부 다 왕발이 뒷구턴이죠. 20이 아니야. 벌써 이미 얘들이 헤쳐드시고 벌써 왕발이 뒷구턴이지. 여기다가 에코프로가 여기 내려갔는데 제가 회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터진 문제가 아니라 2 years ago에 터진 문제로 뭐 경찰 수석이 뭐니 얘기 얘가 겁나면 올라갈 때 3분의 1만 줄이면 돼. 왜? 3D 분석. 얘는 주봉이 멀쩡해. 얘가 이게 장대목은 아니잖아. 앞에 양목이 더 크니까. 월봉은 더 멀쩡해. 그럼 얘는 줄여도 3분의 1만 줄이면 되는 거야. 레인보우. 다들 왕발 뒷구턴 아닙니까? 어떠세요? 다 왕발 뒷구턴 아니에요? 최소한 20이라도 뒷구턴을 줘야지. 쌍바닥을 두든지. 얘도 지금 금양도 여기 이제 막 여기 왕발 뒷구턴이죠. 왕발 뒷구턴이잖아. 얘가 우리 여기 보고 추천 나갔잖아. 여기 보고 맞아요? 아마 금양 여사님 포미 여사님 요런 데서 사실 거야. 요런 데서 여기 벌써 이거 수익이 얼마 이런 데서 뭉치도 유입 패턴 그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yes okay. 그리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세상을 바꾸는 거 뭔가가 세상을 바꾸는 그 무엇인가 됐습니까? 얘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8시 2분이네요. 우리 직원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강의 재밌었어요? 강의 괜찮았어요? 오늘도 열심히 하던가요? 언제든 제가 열심히 안 한다. 그럼 언제든 얘기하십시오. 그 꾸지람 제가 그래? 내가 뭘 잘 못했나? 다음에 더 잘해야지 라고 제가 좀 더 노력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내가 이건 해볼만 하겠다라고 느끼시면 그분들은 유튜브에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좋아요는 여러분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난번에 3개월짜리인가 그건 제가 추천하기가 뭐하지만 22만원? 이건 한번 해볼 만하게 할 텐데 그래서 여기에 LS율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좋은 산불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번에 여기 200명 넘었거든요. 이건 정말 제 이 투자 강의에서도 기념비적인 겁니다. 이게 200명 넘었다? 지금처럼 무슨 이런 장에서 아마 그게 저희가 아까 뭐 레인보우 로봇 아니면 무슨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꼭 이런 종목이 아니어도 여러분께 큰 장을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래도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었나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알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요거 필요하신 분은 여기 1668-4716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투자 되시고요. 2024년도가 있기에 올해 2023년도는 반드시 투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지금은 저층 아파트에 있다라는 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가 코앞에 오잖아요. FOMC가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30의 5를 꼭 봐라. 됐습니까? 30의 5. 30분봉의 5요. 30분 봉이 여기 제가 보여드렸죠. 30분봉의 5. 30분봉의 5 보여드렸죠. 30분봉의 5. 저희 분들은 너무 잘 아세요. 이거 30분 5를 딱 보시고요. 얘가 매도인지 매수인지를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32, 5 얘를 보고 이거 막 팍팍 꺾어지는 거 보이죠? 이때도 막 CS 문제가 막 터졌을 때도 여러분들 주발을 끼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것이 국고주의 제목이었었습니다. 행복한 투자 하시고요. 꼭 2023년도에 꼭 하십시오. 정말 좋은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